안녕하세요. 핀란드에서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. 오늘은 유치원에서의 그 학기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생각합니다. 유치원부터 공교육이 시작되는 거라서 이런 타이밍 같은 거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일단 핀란드는 가을 학기와 봄 학기로 이루어지죠. 가을 학기에 입학을 한다거나 학기가 시작한다거나 진학을 한다거나 해서 가을 학기 끝난 다음에 봄 학기가 지나면 1년 코र्스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유치원의 입학 시기는 학교보다 조금은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며칠 정도. 유치원이 8월 중순 정도에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아침 8시,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그 뒤에는 다시 보육이 시작된다고 했죠. 그래서 8월, 9월, 10월까지 가다 보면 10월 정도에 방학이 한 번 있어요. 이거는 가을 방학이라고 하는데요. 뭐 여기서 8월, 9월, 10월 초까지 열심히 다녔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쉬게 해줍니다.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엄마나 아빠가 다니는 회사는 그런 가을방학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개학을 해서 10월 그 마지막 주와 11월, 12월 초까지 열심히 달리다가 핀란드에는 겨울방학이 따로 없어요.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크리스마스 이전 한 하루 이틀 전 정도에 브레이크가 시작이 돼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바로 오픈을 합니다. 다시 유치원에 가게 돼요. 그래서 겨울에는 2주, 길면 2주 반, 3주까지 가는 경우도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살죠. 그 혹한의 날씨를 제치고 눈이 오면 썰매 끌고 유치원에 가고 썰매 타고 유치원에 가고 뭐 스키도 배우러 다니기도 해요. 스키장에도 가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눈 오는 시기를 열심히 살다가 1월, 2월 중순이 되면 또 스키 방학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쉬는데 이때는 보통 엄마 아빠들이 휴가를 같이 내서 스키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가을 방학보다는 좀 요긴하게 쓰는 것 같아요. 핀란드 사람들은 겨울을 활용하는데 정말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그 시간을 정말 추워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는데 물론 컴플레인들도 많이 하지만 아주 좋은 액티비티들을 많이 하면서 잘 지냅니다. 그리고 좋은 거는 그 동네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그런 워킹 트랙이나 무슨 스키 트랙 같은 게 다 있어요. 그래서 뭐 조깅을 한다거나 스키를 한다거나 노르딕 워킹을 한다거나 뭐 정말 스키를 탄다거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. 국민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되죠. 자,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스키 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2월 말과 3월, 4월까지 열심히 다니고 5월 초 중순이 되면 이제 학기가 끝나는 것을 조금씩 준비를 해가야지 돼요. 왜냐면 학기가 그러니까 한 학년이죠. 유치원 코스가 5월 말이나 6월 초 모든 학교가 그래요.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고 끝나죠.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5월 말이 되면 이제 유치원은 정식으로 코스가 끝났습니다 라고 안내장이 와요. 저희는 이제 안내장을 종이로 받는다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받는데 온라인으로 앱이 있어서 그 앱으로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일정 같은 것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거기로 문제가 되는 일들을 뭐 보내기도 하고 개별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단체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단체 톡하고는 다르고 완전히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있어서 저에게 아이가 3명이 있으면 그 3명 아이들을 모두 다 그 앱에 등록을 시켜서 그 앱으로 공통적으로 연락을 받고 하는 윌마라는 시스템이 있어요. 그래서 6월 초면 정말로 완벽히 학기가 끝나고 이제 기나긴 방학이 들어갑니다.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방학이 한 2달 반 정도 되고요. 어린이집은 엄마 아빠가 일을 한다면 계속해서 오픈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는 문을 닫는 편이에요. 그래서 7월 달에도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해주는 그 블럭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여름에도 불구하고 오픈하고 아이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드물긴 합니다. 그래서
이제 6월 초나 5월 말에 방학이 시작이 되면 이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데요. 그 학기가 학년이 끝나기 전에 또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. 그래서 유치원에 1년 동안 뭐 일주일에 알파벳을 한 글자씩 배워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는 만약에 이 아이의 그 핀란드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하면 유치원을 한 해 더 다닐 수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를 하셔서 이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학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학업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두냐면 선생님이나 동료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실행할 수 있는지,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지,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,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,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예요. 그래서 어떤 한 면이 두드러지게 떨어진다면 이미 이전에 알려주셨겠죠. 보통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들은 다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안 되는 아이들 보내서 고생시키고 그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어쨌든 언어가 되어야지 들여보낼 수 있는 거고, 그래서 선생님과 아주 굉장히 여러 면을 살펴보는 그러한 미팅을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. 이 학년이 유치원의 한 학년이 끝나는 봄 학기예요.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무슨 커다란 문제 없이 당연히 학교 들어가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뭐 추가적인 칭찬들도 많이 해주셨어요. 한국 사람들 어디 가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유치원 학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는 초등학교 입학과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네요. 지금 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한 명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